말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정상은 아니지. 감정 불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물렸느냐? 사람을 몰고 피를 빠는 짐승 같은 것들입니다. 야기를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 너네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 가출한 건가? 가출 아닌데요. 물어본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누가 수연이지? 너무 동네 일에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이 영화는 꾸준한 입소문으로 장기 흥행을 이어간 끝에 5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한국 코미디 최고의 흥행작 영화 완벽한 타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석호와 예진 부부의 집. 내가 나갈게. 두 사람이 새로 장만한 집에 부부 동반 모임이 열립니다. 오늘도 촌놈 완전 성공했는데. 식탁에 둘러앉은 7명의 친구. 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고맙다. 그럼 우리 바로 게임 그때. 한번 해볼까? 예진은 모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다들 핸드폰 올려놔봐. 그런 다음에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모두가 당황하는 눈치. 왜 해 이거를? 결국 다들 마지못해 게임에 참여하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왜? 메시지의 주인공인 준모는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몸이 그리워? 아야, 나 모르는 번호야. 애써 무시하려는 찰나. 이번엔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이네. 에이, 받아봐. 망설임 끝에 받은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석호. 딸의 휴대전화로 건 장난이었죠. 그 사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한 누군가의 휴대전화. 알람이야, 알람. 홍게찜 다 됐나 보다. 예진과 수연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태수는 영배에게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어? 여자?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요. 그리고 태수는 영배에게 휴대전화를 바꿔달라 애원하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전화기가 똑같더라고. 바꾸자. 개소리하고 있어. 아니, 사진 올 때까지만. 영배는 끝까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오빠 가서. 태수는 호시탐탐 영배의 휴대전화를 노립니다. 나 50견이 오나 봐. 바로 그때 태수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마침내 휴대전화 교체에 성공합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영배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텔레그램 왔어요. 그는 그제야 자신의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텔레그램을 쓰는구나. 모두가 메시지 내용을 궁금해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준모. 결국 모두가 문제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보면 우울해질. 그리고 연이어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누구야? 이 깜찍한 소리? 누구 거야? 네 거. 내 거.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아직도 화났어? 민수, 민수가 누구예요? 둘러대기 바쁜 태수. 우리 사무장? 근데 왜 사무장이 당신한테 화났냐고 물어봐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리고 태수를 향한 영배의 한마디. 답장 안 해? 해야 되는 건가? 괜찮아. 이렇게 하나 보내주면 되지. 그게 어려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냥 괜찮아. 나 지금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이게 아니. 맞아. 그게 더 부드러워 보여. 어디지는 말할 수연과 세경의 훈수에 영배는 발끈하죠. 왜 말해 왜? 이놈의 그냥 핸드폰만 열면은 그냥 사방팔방 아주 애걸복걸. 서로의 비밀이란 없다고 믿었던 7명의 멤버들. 왜? 찔리는 거 있어? 과연 이 아슬아슬한 게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완벽한 타인은 휴대전화 공개라는 참신한 소재와 함께 명품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10대부터 40대까지 넓은 관객층을 사로잡으며 한국 코미디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유해진부터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송하연, 윤경호까지 한국 영화계에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완벽한 타인. 그중 배우 유해진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변호사 태수 역을 맡았는데요.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아,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진해. 명불허전, 그만의 코믹 연기를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그와 부부 호흡을 맞춘 배우 염정아.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요. 늘 남편에게 주눅 들어있는 아내 수연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소녀 감성을 가진 수연의 매력을 잘 표현해냈죠. 사랑 속에 얼굴 담그고 잠수라는 씨야. 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이서진은 능청스러운 바람둥이 준모 역을 맡았습니다.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 신선한 캐스팅으로 영화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기에 수학이 넘어 목소리로 등장한 특급 배우들도 화제가 됐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목소리의 주인공. 여보세요? 나다. 어디 이렇게 시끄럽냐? 교장 선생님. 배우 이순재가 영배의 아버지이자 친구들의 선생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 수연의 속마음을 폭로한 문학 동호회 친구 김소월. 여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아, 배우 라미란이 맡아 코믹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데리고 탄천이나 걸을. 야야야. 야, 그렇게 잘난 게 집까지 샀으니 얼마나 더 꼴값을 떨까. 또 명품 처발라 놓고 자랑질하대. 또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수연을 당황하게 만든 그녀의 SNS 친구. 나 이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해.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네 속옷 색깔을 궁금해해? 배우 진선규가 맡아 영화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작가님? 미안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죠. 휴대전화 하나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 영화 완벽한 타인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드는 전화벨 소리에 모두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데요. 이때 또다시 오해의 불씨를 당긴 메시지 한 통. 이 영화의 핫신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완벽한 타인 속 핫신. 야, 전화 왔다. 휴대전화 때문에 긴장이 끊이지 않는 저녁 식사. 결국 준모가 게임을 중단시킵니다. 야, 이 게임 이제 이거 그만해. 짜증나서 못해 먹겠다. 이게 뭐야?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그래, 아야 그만하자, 그만해. 그리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달구경에 나서죠. 우리 사진 찍을까요? 세경의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하나, 둘. 메시지 한 통에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근데 왜 연우라고 저장했어? 이름이 연우니까. 아니 누군데 준모 오빠가 자꾸 세경 씨한테 화를 내고 그래. 전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연이어 도착한 메시지에 폭발한 준모. 내놔. 발기가 안 된대잖아. 말을 듣고 화를 내. 상황을 설명하는 세경. 연우가 기르는 개가 있어, 알버트라고. 아마 지금 교배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연락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왜 너한테 말해? 내가 수의사니까. 대한민국 수의사가 너 하나야? 그러나 준모는 의심을 거둘 수 제일 없죠. 잘하는 게 나니까. 참다 못한 세경은 직접 연우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미안. 순종 암컷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 한 번만 도와줘. 두 사람의 오묘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마사지 순서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라. 그럼 고함부터 시작하자. 엄지랑 검지로 천천히 문질러줘. 진지하기만 한 대화에 모두가 숨죽여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안 되겠다. 연인에 대한 의심이 오해로 밝혀지는 순간 영화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약간 소리 질러서 미안. 오늘 금주의 빅무비로 선택된 영화 완벽한 타인.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충무로의 대세 씬스틸러 최병모 배우와 함께합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배우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시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요즘도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바로 오늘부터 또 다음 드라마 또 시작하러 준비하러 갑니다. 네,
최병모 배우의 지난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면 웬만한 고위 관직은 다 하셨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 공직입니다. 예, 최근작 협상에서도 청와대의 공비서관으로 나오셨고 또 올해 개봉한 공작에서는 유의원, 아수라에서는 오검사,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는 장부장, 또 치외법권에서는 부장검사. 미래 씨가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지? 또 오피스에서는 인사과장으로 출연하셨는데요. 늘 정장을 입은 모습을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양복 광고는 들어오지 않나요? 왜 안 들어오죠? 그게 제가 맡은 배역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꼭 뒤가 캥긴다거나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꼭 그런 걸 하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엔 다른 역할 좀 주세요. 아마도 그 흐름의 시작은 감기라는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분당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 의원이신 최동치 의원께서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또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감독님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저를 픽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죠. 한 박자가 또 못 나오게 캠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네, 김성수 감독과의 인연으로 다음 작품인 아수라에도 출연하셨는데요. 대사보다는 이 상대와 눈빛으로 대결하는 장면들이 많은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황정민, 곽도원 두 배우들도 눈빛은 만만치 않은 배우들이어서 과연 그 연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때 그 첫 촬영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 황정민 선배님하고 붙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보조 촬영자분들하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낯선 무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가 쫙 빨리는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인이 출석 못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그걸 보고 감독님이 차차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모야, 다 죽여버려. 그런 얘기를 기죽지 말라고. 이런다고 남은 임기 채우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서 다 그냥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곽도원 배우와는 어땠나요? 곽도원 배우가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쩔쩔매는 상대가 바로 오검사였거든요. 더 쩔쩔매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 약속대로 이 건에서 손 떼는 게 좋겠어. 굉장히 유들유들한 배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곽도원 배우는. 그래서 유들함 속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날카로움? 막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다음 작품에 또 부딪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지금 뭐 말씀해주신 두 편의 영화 이제 감기와 아수라가 바로 김성수 감독 연출작인데 여러 인터뷰에서 김성수 감독님을 은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연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연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인지도도 높으시고 그런 분들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저를 딱 찍어서 최범모란 배우랑 해야겠다. 너무 좋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촬영 끝나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럼 올해 개봉했던 영화 허스토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저씨, 저 오른쪽. 영화 허스토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정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아들 순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장 내용이 뭔지 당장 병원에 수술비를 줘야 되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놈들이 이 배장길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냐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벌였던 관부 재판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인간이더라. 이 영화 허스토리에서 연기하신 순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어머니가 그 위안부 출신이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어머니 때문에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원망을 어머니한테 다 퍼붓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 순모 역시 이 어두운 시대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순모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모는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이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손을 어디다 대라! 그러니까 엄마 편에서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위안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모는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나는 엄마를 대해야겠다. 저는 그 입장에 쓰려고 했어요. 영화 속에서는 그 어머니로 출연하신 김혜숙 배우와 좀 붙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호흡은 좀 어땠나요? 제가 평상시에 그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제일 존경하는 배우세요. 선생님. 예, 정말로. 그래서 설마 나랑 부딪힐 일이 있을까? 평상시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아들하게도 늙었고 이제는 워낙 아들들을 다 이제 너무 잘생기시고 이제 멋있는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했는데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제 생각했었죠. 이건 뭐 내가 못되게 구했다라도 해야겠다. 근데 조금 그랬던 게 나도 좀 사랑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계속 너무나 자꾸 미치게만 하는 역할이니까. 내 새끼니 뭐 보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면이 있어요. 그 치킨 먹여주는 장면인데. 네 알지? 자 물어. 저는 이게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안 돼. 순모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닭을 입에 넣어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순간 최병모가 나오는 거죠. 네, 최병모가 나와가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많이 울었던 장면도 있고. 빨리 끝나고 국시나 보러 가자. 상업 잡고 내가 말아주면 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랑 국시도 못 먹고 가면 그게 먹고.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것보다 담담하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장면도 사실 막 올라오는 거를 꾹꾹 참으면서 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럼 그 최병모 배우의 강렬한 캐릭터 변신을 볼 수 있었던 영화 불안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불안당의 최 선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얘 누구야? 이름 최대현, 45세, 폭력전과 12개, 밀수혐의. 이게 최 선장은 그 부산 지역에서 처음에 못된 짓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면서 성장해온 인물이죠. 이전에 늘 정장을 입은 본인의 모습만 보다가 최 선장으로 변신한 모습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못 하겠다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누가 봐도 내가 바닷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만나보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상 입고 분장했는데 우와 이거 대박인데?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제가. 정말 새로운 모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면서부터 웃었어요. 그리고 극 중에서 현수를 앞에 두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 명대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대본상으로는 이 꼬마가 농담도 잘해요. 촬영을 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꼬마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 같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나 진짜. 같이 내려가는 우리 매니저 친구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다른 게 없을까? 꼬마 말고. 야 거기서는 저기 여자친구를 뭐라고 하니? 딸내미라고 하는데. 아 그래? 여자친구를 딸내미 잘했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딸내미처럼 생겨나가. 농담도 잘하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투리도 되고 입에 쫙 달라붙고 되게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가 같이 생겨나가 농담도 잘하네 이게 되게 된 거죠. 뭐하나 이 새끼들아 죽이라. 불안당에서 최 선장이 등장하는 그 장면은 정말 그 리듬이 정말 만화적이고 많은 팬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인데요. 그 평가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잘 얻어 걸렸다. 현장에서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세트의 분위기도 그렇고 액션도 너무나 재미있게 잘 짜여졌었고 그 음악까지 같이 곁들여져가지고
너무나 삼박자가 너무나 잘 어울려져서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깐죽거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뭐 허스토리와 불안당 아수라 이렇게 출연작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본인이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유독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영화들이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연기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좀 더 살려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가씨에서도 無知を手にした公爵夫人の手が宙に舞い 잠깐 엉덩이만 맞고 끝났지만은 그런 약간 변태적인 부분들도 좀 더 살려서 다른 인물이었다면은 어땠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감기의 최동치는 포털 아이디로도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은 똑같습니다. 꾸준히 명기획에 예. 제가 그 무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작품 들어오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병모입니다. 저는 다시 할게요. 오씨, 이거 봐라. 쫄리네. 근데 다시는 없지만 기회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병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새롭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13초 벌써?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부자비한 새끼. 오늘의 무비빅스타 최병모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최병모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12월 BTV에서 특별한 파티가 시작된다. 일루미네이션 파티!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 패키지 또는 소장용을 구매하면 대박 선물! 예! 디자인은 깜찍, 품질은 최고! SK 매직 미니언스 공기청정기와 미니언즈 특별 피규어 세트 추첨통에 증정! 선구매하신 분들께도 특별 선물! 예! 12월 16일까지 먼저 구매하면 추첨통에 그린치 영화 예매권 2매를 드립니다. 얘들아, 혹시 바쁘니? 우리 같이 하자! 파티! 아이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라!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핵 귀요미 캐릭터 미니언즈. 커다란 고글과 멜빵 바지에 짜리몽땅 노란 몸뚱이가 포인트. 미니언 군단이 대거 출몰하는 오늘의 본투비 액션 영화 슈퍼배드 2를 만나보자. 언제나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온 전설의 슈퍼빌런 그루. 그러나 이제는 딸바보 슈퍼데디로 살아가고 있단 말씀. Good night, Edith. Good night, Margot. Good night, Agnes. 그루를 악당 보스로 모시고 사는 미니언들 역시도 요즘은 평화만땅 축제 분위기. Hey, no, wait. Hey, please. Kevin, Jerry, watch the girls for me, okay? Dave, Stuart, come this way with me. Come on. Come on. 최정의 요원 둘만 데리고 그루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악당 퇴치 연맹 본부. Recently, an entire top-secret lab disappeared from the Arctic Circle. The lab was devoted to experiments involving PX41, a transmutation serum. 요렇게럼 위험무쌍한 시약을 통째로 훔쳐간 범인은 방첸 느규. 그리하여 악당 퇴치 연맹은
그루에게 특명을 내린다. And that's where you come in. As an ex-villain, you know how a villain thinks, how a villain acts. 먼저 범인이 대형 쇼핑몰의 가게 주인 중 한 명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그루. 와일드 요원과 함께 위장 근무에 나서는데 First suspect, Hedda Blumentop, proprietor of Mum's the Word Floral Shop. No, not her. Okay, moving on. Hello. 그런데 그때 Buenos dias, my friends. I am Eduardo Perez, owner of Salsa y Salsa restaurant across the mall. 어딘가 낯익은 이 얼굴. 그루의 척이 온다. 척이 와. El Macho. From about 20 years ago. 맨손으로 강도짓을 일삼았던 엘마초. 그는 이름처럼 마초기질 다분했던 무대뽀 악당이었던 것이었다. Because I'm telling you, if anybody in this place has the PX41 serum, it's him. 한편 보스가 평화를 위해 열일 하던 말던 젤라또 아이스크림에만 열올리는 악동 미니언들. 하지만 이 모든 건 악당의 함정이었다. 결국 단체로 납치되고 마는 미니언들. 게다가 잡혀온 미니언들이 차례대로 돌연변이 주사를 맞게 된 것. 이들을 보라돌이 군단으로 만든 만행의 주범은 그루의 예상대로 악당 엘마초였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그루는 제발로 적진을 향해 걸어가는데 Hey, guys, come on, stay focused here. Okay. 미니언 두 녀석을 변장시켜서 엘마초 왕국에 도달한다. 레디하시고 액션! Courses, foiled again. These guys captured me. 연말 연기 시상식에 명함도 못 내밀 발연기로 어찌어찌 위기를 모면하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싸움으로 메롱 사태 만들어버린 똘끼충만 미니언.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6개 주랭강 초스피드 광법! 그러나 뭐든지 씹어 삼켜버리는 보라돌이의 역습에 혼비백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하늘로 솟을 수도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상황. 숨통을 조여오는 공격에 그루의 얼굴마저 보랗게 질려갈 때쯤 다행히 때맞춰서 해독제 지원 사격 나서주신 정상 모드 미니언 등장! What's happening to my minions? 그루? 드디어 본투비 악당 그루가 진면목을 발휘할 때 과연 그는 보라돌이로 역변한 미니언들을 모두 구해낼 수 있을까? 영화 슈퍼배드 2 12월 BTV에서 특별한 파티가 시작된다. 일루미네이션 파티!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 패키지 또는 소장용을 구매하면 대박 선물! 예! 디자인은 깜찍, 품질은 최고! SK 매직 미니언스 공기청정기와 미니언즈 특별 피규어 세트 추첨 통해 증정! 선구매하신 분들께도 특별 선물! 예!
12월 16일까지 먼저 구매하면 추첨 통해 그린치 영화 예매권 2매를 드립니다. 얘들아, 혹시 바쁘니? 우리 같이 하자. 파리. 아이고. 서둘러라.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창걸로 인사드리는 영화감독 김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죠. 영화 죽은 신의 사회입니다.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교육과 전통, 명예를 중시하는 명문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 키팅은 이곳에 새로 부임한 영어 교사인데요. 그는 수업 첫날부터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Language was developed for one endeavor. To communicate. No! To woo women.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키팅.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and necessary to sustain life. But poetry,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그의 진정성을 느낀 아이들은 Gentlemen, what was the Dead Poets Society? See, we would gather at the old Indian cave, even some of our own verse. 키팅이 학창 시절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이름의 신앙송 모임을 결성하죠. I went to the woods because I wanted to live deliberately. 한밤중 몰래 학교를 빠져나온 그들은 억눌려 있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데요. I found it. Found what? It's a play, Tommy. 닐은 연극 배우의 꿈을, I love you, Chris. You're crazy. 녹스는 일생일대의 사랑을, 찰리는 청춘의 낭만을 찾아 나서죠. 하지만 Tomorrow I'm withdrawing you from Welton and enrolling you in Brayton Military School. You're going to Harvard and you're going to be a doctor. 강압적인 부모님들에 의해 아이들은 다시 비통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For the first time, I'm gonna do it! Carpe diem! 과연 이들은 어렵게 찾은 신념과 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꿈꾸는 모든 이의 가슴을 뛰게 할 영화. Oh, Captain, my Captain. 영화 감독 김성훈의 버킷무비 죽은 신의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되게 훌륭하고 좋은 영화가 많지만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요. 제가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괴로울 때 말을 걸듯 포근하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던 영화라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I've got to tell you what I feel. You've been so worried. What? Tell me what you feel.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키팅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말하는 정답 말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엔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Boys, you must strive to find your own voice. Because the longer you wait to begin, the less likely you are to find it at all.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되게 각별한 의미의 영화였고 영화라는 매체를 제가 좋아하게 된 어떤 시작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명장면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장면은 여기서 닐이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소식을 접한 그 학교의 친구들이 그 슬픔에 막 호숫가로 뛰어가게 되거든요. 그 친구가 막 혼자 뛰어가다가 친구들을 딱 돌아보면서 하는 첫 마디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So beautiful. 그 친구의 죽음을 접한 상황에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토드의 대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 키팅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고 이제 아름다움을 알았는데 이제 즐겨야 하는데 친구는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전 되게 슬프게 다가왔어요. 가슴속에 되게 오래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좀 나만 혼자인가? 나만 틀린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영화를 보시면 용기, 희망 뭐 이런 벅찬 느낌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심심하신 분들이 보셔도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Sit down. Leave, Mr. Keating. Thank you, boys.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죽은 시인의 사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영화 창궐과 함께 BTV에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 주제는 판타지, 마법의 세계 속으로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무비는 2001년 해리포터 시리즈의 포문을 열어줬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인데요. 최근 4DX로 재개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업무비는 올해 11월에 개봉한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죠. 네, 그럼 다니엘 레드클리프 주연의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해리포터 시리즈 찾아줘. 아리야, 8번째 틀어줘. Get up! 심술궂은 이모의 가족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고아소년 해리포터. 어느 날 그에게 마법학교 입학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You're a wizard, Harry. 사실 해리포터는 전설적인 마법사 부모의 아들이었던 거죠. Voldemort tried to kill me. Yes. That ain't no ordinary cut on your forehead, Harry. You're the boy who lived.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그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신입생이 됩니다. Gryffindor! 그리고 그곳에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만나 친구가 되죠. 그들은 다 함께 신기한 마법들을 배우며 놀라운 모험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괴수 트롤이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신성한 동물 유니콘이 살해되는 등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Your father left this in my possession before he died. It is time it was returned to you. Use it well. 해리포터는 이 모든 일이 마법사의 돌을 훔치려는 볼드모트의 계략이라는 걸 알게 되죠. Snape doesn't want the stone for himself. He wants the stone for Voldemort. He'll come back. 과연 그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마법학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네, 이 영화의 원작은 조앤 K 롤링 작가의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네. 전 세계 79개 언어로 번역되어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화 수익을 올린 액수가 8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판타지 장르의 입문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점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소설 속 환상의 세계가 처음으로 스크린 위에 펼쳐졌던 1편의 추억과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Alright, Percy. You first. 그 시작은 뭐니 해도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죠. 호그와트행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벽인데요. Could you tell me how t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그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해리포터와 마찬가지로 관객들 역시 설렘을 안고 영화 시리즈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와 같은 신입생이 된 마음으로 호그와트에 도착을 하면요. 신비로운 마법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나 신입생들이 모두 입장하는 그레이트 홀의 비주얼이 굉장히 황홀했는데요. 네. 이 장면은 천장에 수백 개의 촛대를 일일이 꽂아서 촬영했다고 하죠. CG 하나 없이 마법처럼 만들어낸 명장면이죠.
자, 그 당시 영화가 제작되는 소문이 퍼졌을 때 과연 이 해리포터의 이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무려 4만 대 1 경쟁을 뚫고 선발된 11세 소년 다니엘 레드클리프였습니다. Welcome, Harry, to Diagon Alley. 작은 키에 똘망똘망한 눈매,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인 동그란 안경까지 소설 속 해리포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줬습니다. Give it here, Malfoy. No. I think I'll leave it somewhere for Longbottom to find. What's the matter, Potter? 특히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과 리더십은 판타지 주인공다운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해리포터와 함께 시리즈 전체를 이끌어가는 친구들 캐릭터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Excuse me. Do you mind? 해리포터의 둘도 없는 단짝 론 역할에는 배우 루퍼트 그린트가 열연을 펼쳤죠. 겁도 많고 소심한 성격에 나서지 않는 소년이지만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Hey! Pea-Brain! 위험한 순간에는 당당히 마법 주문을 외쳐서 친구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Do something! Wingardium Leviosa! Cool. Tell me, what would I get if I added powdered root of asphodel to an infusion of wormwood? 네, 또 다른 친구 헤르미온느 역은 배우 엠마 왓슨이 맡았습니다. Stop. It's Leviosa, not Leviosa. 융통성 없고 잘난 척 심한 모범생이지만 언제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당돌한 캐릭터입니다. Lacanum inflammare.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루퍼트 그린트 그리고 엠마 왓슨까지 이 세 명의 배우가 모두 10대 시절을 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덧 이 세 배우가 30 즈음의 배우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배우들이 또 영국에서 대표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 특히나 배우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개런티는 10년 만에 무려 50배나 상승했을 정도였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큰 사랑을 받은 데에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성장기를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이죠. Where are we? Graveyard.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도 역시나 세 친구가 힘을 합쳐 역경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법 체스 장면인데요. Castle to E4! 대형 장기말을 직접 움직이면서 친구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삼총사의 우정이 빛을 발한 대목이었죠. Harry, it's you that has to go on. I know it. Not me, not Hermione, you. 환상적인 마법의 세계로 입문한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에디 레드메인 주연의 판타지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리야, 에디 레드메인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주드로 영화 찾아줘. Why do strange creatures love you so much? 전 세계를 누비며 신비한 동물들을 보살피는 영국의 마법사 뉴트.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스승인 덤블도어 교수에게 부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Well, that's all very well, Dumbledore, but forgive me for asking, why can't you go? I cannot move against Grindelwald. It has to be you. 탈옥한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의 횡포를 저지해달라는 것이었죠. Join me or die. 그린델왈드는 순혈 마법사들의 세력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물인데요. 그는 어둠의 힘을 지닌 청년 크레덴스를 수하로 삼으려는 계략을 펼치죠. How did the boy take it? He's sensitive. You don't suffer from motion sickness, do you? 뉴트는 먼저 크레덴스를 구해내기 위해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의 곁엔 동료 마법사 티나와 인간 친구 제이컵이 함께하죠. The time's coming when you're going to have to pick a side. No, I don't do sides. 과연 뉴트는
그린델왈드의 검은 야욕을 막아서고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입니다. 네, 영화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그 시리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2편도 역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조앤 K. 롤링이 직접 각본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1편에서는 영국의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의 안내에 따라서 다양하고 신비로운 동물들의 세계를 그려내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마법 세계를 둘러싼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1편보다 더욱더 커진 스케일과 깊어진 마법 세계관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를 백업해야 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뉴트의 여행 가방 속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저는 도라에몽 이후로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가방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뉴트의 집 아래에 위치한 지하실인데요. 이곳은 마법 동물들의 보호소 같은 곳입니다. 특히나 수중괴물 켈피의 등장이 시선을 사로잡죠. 조앤 K. 롤링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손꼽아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뉴트가 켈피를 타고 조련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1편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동물들 역시 이번 영화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칩니다. 뉴트의 주머니 속에 숨은 채 언제나 여정을 함께해온 나무 생물 보우 트러클. Oi, you hop in. Pig. 이번엔 지하 수로에 갇힌 뉴트와 친구들을 구해내는데 큰 몫을 해냈죠. 그리고 신비한 동물 사전의 인기 1순위 니플러도 재등장합니다. 반짝이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말썽쟁이 동물로서 1편에서도 코믹한 역할을 해낸 바 있는데요. 이번엔 아기 니플러까지 새롭게 등장해 극의 활력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엔 강력한 비주얼로 영화의 스케일을 확장시킨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우우입니다. 사자와 용을 합쳐놓은 듯한 형상의 조우우는 강인한 체력과 속도를 지닌 동물입니다. 서커스단에서 학대와 상처를 받은 조우를 뉴트가 보듬는 장면은 마법사와 동물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You're all right. Relashia. 이 영화는 이렇게 신비한 동물들을 대거 등장시키면서 무한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시리즈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더욱더 깊어진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일단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거든요. 이 책의 가상의 저자가 뉴트 스캐맨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70년 앞선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 반가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 덤블도어죠. Newt Scamander is in Paris. Really? Cut the pretense. I know he's there on your orders. 흰 턱수염 가득한 고령의 모습이 아닌 젊은 시절 교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배우 주드로가 열연을 펼치면서 스토리에 무게감을 더해줬죠. You and Grindelwald were as close as brothers. We were closer than brothers. 주인공 뉴트가 덤블도어와 함께 힘을 합쳐 물리치려는 대상은 바로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입니다. 1편의 마지막에 잠깐 등장해 대단한 포스를 뿜어냈던 배우 조니 데비. 이번에도 연이어 그린델왈드 역할을 맡았는데요. Who represents the greatest threat? Albus Dumbledore. Credence is the only entity alive who can kill him. 악의 힘을 지닌 청년 크레덴스를 수하로 삼기 위해 세상을 초토화시키면서 온갖 계략을 펼쳐내죠. 그런 크레덴스 옆을 조용히 지켜주는 인물이 바로 네기니입니다. A maledictus! 서커스단에 잡혀 뱀의 형상으로 변신을 일삼는 여성인데요.
a time, she will not be able to transform back. She will be forever trapped in the body of a snake. 한국 배우 수연이 내기니 역할을 맡아 한국 팬들의 반가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자아냈죠. 네, 그도 그럴 것이 내기니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내기니는 시리즈 내내 악당 볼드모트가 수족처럼 부리는 뱀이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인간의 형상을 한 모습으로 영화 속에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던 것이죠. 이번 영화는 이 밖에도 3편으로 향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둬야 될 인물과 스토리들이 가득하거든요. 아마 2시간이 금방 순삭되실 겁니다. 판타지 마법 세계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판타지 마법의 세계 속이라는 주제로 2편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타스틱 공중전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판타스틱 공중전 명장면은 해리포터가 퀴디치 경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법사들의 인기 스포츠 퀴디치 경기에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된 해리포터. Followed by the golden snitch. Remember, the snitch is worth 150 points. The seeker who catches the snitch ends the game. The quaffle is 경기가 시작되고 해리포터가 소속된 그리핀도르와 상대팀 슬리데린은 치열한 접전을 펼칩니다. 드디어 양팀의 수색꾼들이 나설 차례. 해리포터는 라이벌 선수와 맞붙으며 골든 스니치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요. 결국 Looks like he's gonna be set. 극적인 대결 끝에 그는 골든 스니치를 손에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Gryffindor wins! 퀴디치 경기의 짜릿한 쾌감과 해리포터의 영웅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네, 퀴디치 경기는 해리포터 시리즈만의 명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1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만큼 그 스릴과 쾌감은 또 엄청났었는데요. 최근 4DX로 개봉했을 때 그 극장 안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네요. 퀴디치 경기 장면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리즈를 다시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참에 1편을 시작으로 8편까지 쭉 정주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판타스틱 공중전 명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린델왈드가 탈옥하는 장면입니다. 미국 마법부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린델왈드가 유럽 마법부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그를 이송하던 마차에서 음흉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하죠. 알고 보니 그린델왈드와 마법부 직원의 얼굴이 오래전부터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마차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마법부 직원들을 죽이며 탈옥에 성공하죠. 마법 세계 최강 빌런의 악독한 활약을 예고한 명장면입니다. 1편의 마지막에서 그린델왈드의 대사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죠. 네. Do you think you can hold me? 1편과 2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오프닝 장면이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공중에서 펼쳐지는 그 이송마차 액션씬이 굉장한 쾌감을 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판타지 마법의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2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리포터가 안내하는 마법 세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뉴트 스캐맨더가 안내하는 마법 세계,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